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양 이야기는 그저 입양했다는 사실만으로 좋게만 묘사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최 원장의 부인 이 씨가 한국입양홍보회라는 재단에 무려 8년간 198편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겉으로 보이는 행복 뒤에 수많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잘 풀어내어 지금의 최 원장의 가족을 만들어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 원장 부인 이 씨는 갓난아기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이 들어 한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막내 아들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키워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후에 큰 아들인 영진 군을 입양합니다. 11살에 입양을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래 부인 이 씨는 영진 군을 입양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연하게 가정체험 봉사를 하게 되었고 밥을 먹이고 책 읽기와 영어 수학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영진이가 입양센터에 요구를 합니다. 최재형 원장의 집에 입양되기를 원한다고요. 직접 낳은 두 딸과 이미 입양 온 어린아이가 있으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부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입양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맏아들 영진군은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훈련을 받지 못했고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았습니다. 부부는 무려 2년 반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최 원장이 꾸짖자 이 아이는 내가 입양된 자식이라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고 말대꾸를 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2일 일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부부는 완전히 실패했다. 맏아들을 보통 아이로 키우고 싶었으며 보통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로 대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부모로부터 받지 못함으로 인해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사람에 대해 얼마나 불신하는지, 얼마나 스스로 보호하려고 방어적이고 그것이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입양을 왔는지, 차라리 공부를 시키지 않는 구멍가게 하는 집에 입양이 되었다면 맏아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런 집에 아이를 보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지 우리 집으로 보냈을까? 알고 봤더니 원래 영진군이 다른 집에 가정체험을 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최재형의 집으로 체험을 와서 입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진군의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영진이의 태도와 말투가 다른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에 학교를 옮겼으면 한다고요. 영진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면 최 원장과 부인은 야단을 치고 오히려 때리면서 벌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자 훈육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절대 흥분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아이를 보기로 한 것이죠. 무려 몇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고 엄격하고 사람들의 평판이 좋던 최 원장도 고작 10살짜리 아이에게 몇 년간 아빠 노릇을 하면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 자금까지 끌어다가 영진군의 유학 비용에 쓰기로 합니다. 한 학기를 뉴질랜드에 있는 크리스찬 스쿨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친 아이인데 막상 떠나니 딸들이 너무 허전하다고 매일 밤 말합니다. 막내 아들은 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최재형 원장은 아들과 그렇게 씨름을 했으면서도 뉴질랜드로부터 오는 아들 소식을 날마다 물어봤습니다. 그러고는 4달 후에 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내용에는 저를 입양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뉴질랜드에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도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양된 날이 기억에 남는군요. 처음엔 체험학습으로 갔었는데 진짜 가족이 되어 너무 기분이 좋았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검정고시 연합고사도 봐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꼭 보답해 드릴게요. 감동의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일입니다. 최근 최재형 원장의 부친인 고 최영섭 대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장성한 손자들이 나를 많이 좋아한다. 얼마 전 군에 입대한 작은 손자가 기특하게도 사탕을 잔뜩 사왔다. 지난번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급히 의미가 왜곡됐다며 해명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는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최 원장은 입양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입양제도는 어쩔 수 없이 원래 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아이들이 가정의 품에서 사랑을 먹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최 원장은 10달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출산한 부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가능하면 원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게 불가능한 경우 아이들이 위험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선 입양보다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인이 사건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입양 이후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 다만 이번 사건 때문에 입양 자체가 위축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국내 아동학대 가해자 중 친부모의 비율이 72.3%였던 반면 입양 부모의 비율은 0.3%에 그친다는 보건복지부 자료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입양 스토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며 입에서 입으로 아름아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은 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소식이네요.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